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물로 가는 자동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대요. 이게 지금 어디 같아요? 굉장히 푸르른 초원이죠. 네.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극이라는 거예요. 남극. 푸르른 초원은 참 뭐 느낌이 좋습니다. 푸르른 남극은 좀 이상하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남극까지도 이렇게 푸르러진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 비행기 등등 있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지금같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아까 그 그림은 극단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는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EV라고 되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PHEV라고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플러그인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전자제품 쓰려면 뭐 벽에다가 이렇게 꼽아야 되죠. 플러그를 인 해야 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이 EV, 일렉트릭 비이클에서 이제는 기름을 하나도 안 씁니다. 여기 HEV, PHEV까지는요. 기름을 여전히 사용해요. 사용량이 작아지긴 하지만 기름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EV부터는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FCEV라고 나오는 게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라고 해서 연료전지 자동차 또는 다른 말로 수소 자동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연료를 수소로만 쓰니까요. 기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얘는요, 이게 지금 이제 2013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모터를 돌려서 가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당연히 전혀 CO2 배출이 없는 대신에 전기 자동차의 문제로 얘기가 됐던 짧은 거리, 그다음에 느린 충전 시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 한번 수소 충전을 하면요, 한 700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가솔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 기술 가지고도. 플러스 우리 전기 자동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근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요, 수소 충전하는데 주유소 가서 우리 기름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분이면 끝납니다. 얘는 멀리 갈 수 있고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전기 자동차의 문제를. 그렇지만 아직 좀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시할 때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투싼이 요새 많이 저렴해져서 8,500만 원 정도. 8,500만 원에도 좀 비싸죠. 이거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살 텐데 아직은 많이 비싼 상태예요. 2014년도에 토요타에서 이런 미라이라는 자동차가 나왔고요. 계속 출시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혼다에서 이런 자동차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내년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올 모델이에요. 연료전지 자동차 모델인데, 요거 이제 이름이 FE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런 부품도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점점 이 연료전지 자동차가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부터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과연 미래에 자동차 시장에서 누가 승자일까?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HEV, PHEV, 그다음에 EV, 그다음에 하나가 FCV였죠.
일단 HEV, PHEV는 이건 좀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름을 여전히 쓰거든요. 기름을 지금보다는 적게 쓰긴 하지만 여전히 기름을 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EV랑 FCEV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그 EV는요, 이 드라이빙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가 작고 차 크기가 작은 자동차들에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모닝이라든가 뭐 스파크라든가 조그만 차들 있죠. 그런 쪽에 적합할 거고 연료연진 자동차는 멀리 갈 수 있고 큰 사이즈. 그래서 이런 이제 아빠 출퇴근하는 용도의 자동차부터 해서 이런 버스, 트럭 등등에 이르기까지 멀리 가고 큰 사이즈의 자동차는 연료연진 자동차가 우수할 것이다. 뭐 짧게 가고 조그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우수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기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가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연구 개발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런 자동차 형태들 중에서 그럼 CO2를 제일 조금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아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밤에 이렇게 충전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밤에 충전하고 낮에 쓰죠. 이산화탄소 안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정말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을 시키지 않을까요? 자동차 자체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시키죠. 그렇지만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방식이 뭐죠? 화력발전소. 두 번째가 원자력. 원자력은 좀 무섭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화력도 마찬가지예요. 화력은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합니다.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막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자체는 깨끗한 것 같고요. CO2 전혀 배출이 없는데 문제는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CO2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길이를 쭉 보시면 지금 가솔린 자동차가 1위라고 봤을 때 CO2 배출량을요. 디젤 자동차는 이거보다 좀 작고요. 연비가 더 좋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좀 더 줄어드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예, 여기 가장 작죠? 요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 워터 일렉트롤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어요? 예, 물에 전기를 집어넣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물에 전기를 넣어서 수소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CO2 배출량이 가장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럼 수소 만드는 전기는 어디서 나느냐는 거죠. 어디서 날까요? 화력발전소 돌릴까요? 화력발전소 돌리면 똑같은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리뉴어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리뉴어블 에너지, 우리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풍력 이런 것들이죠. 태양광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들어서요. 여기에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전기를 집어넣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자동차를 운행을 하자. 이게 가장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쪽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물을 가지고 물에 전기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물에서 만들어지는 수소하고 산소는 물에다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서 얻은 우리 물질이니까 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에너지가 더 높아졌을 거잖아요. 보시면은 물보다 수소나 산소가 에너지가 킬로그램당 34,000 킬로칼로리만큼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을 수소나 산소로 만들려면 34,000kcal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를 아까 뭐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이산탄소 배출이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알기 쉽게 생각해 보면요, 수소 1g이면 부피로 치면은 상온상암에서 부피로 치면 11.2리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페트병 2리터짜리 물통 있죠? 그 물통 한 5개 반 정도, 그 정도 부피예요. 그게 수소 1g이에요. 부피가 굉장히 크죠. 그걸 만들 때 전기가 얼마 필요하냐면요, 실제 60Wh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큼의 양이냐? 갤럭시 S8 5.5회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갤럭시 S8을 5.5회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1g 만드는데 1g. 전기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에 비해서 수소나 산소는 에너지가 높은데, 거꾸로 그러니까 물을 수소로 만들어 주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렇지만 에너지가 높은 수소나 산소를 이용하면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기 형태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수소연료전지 이런 형태로 되는데, 뭐 우리가 에노드라고 부르는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캐소드 쪽에 산소가 들어가면요, 만나서 물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장치인데, 뭐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에 비해서 수소나 산소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물을 수소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수소를 이용하면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뽑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다가 에너지를 줘야지 수소가 나오죠. 그 수소를 이용해서는 수소가 물보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물을 이용해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려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원소랑 반응을 시키면서 물보다 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면 그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보다 더 안정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물질을 만들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전기든 동력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물보다 더 안정한 물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랑 반응해서 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힌트가 대충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 몇몇 분들이 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렸다는 보고들을 했어요, 실제로. 실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가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거는? 얘는 물을 넣으면 진짜 가는데요. 실제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물 넣으면 차가 가요, 진짜. 어떻게 가느냐? 이건 사기는 아닌데, 보면은 여기에 알루미늄 가루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루가. 근데 알루미늄은 우리가 그러니까 산화된다고 그러죠. 녹쓰는 건데 공기에 산소를 만나면요 쉽게 녹이 슬어요. 알루미늄은. 그러니까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태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알루미늄, 금속 알루미늄 입자가 여기 있을 때 이게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소가 발생해요. 알루미늄은 산화되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을 집어넣으면 가긴 가는데 얼만큼 가겠어요? 알루미늄이 금속 상태로 남아 있을 만큼만 가겠죠. 알루미늄이 다 이제 산화돼서 녹슬어 버리면 못 가겠죠, 그 뒤로는. 그래서 이거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서 수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누가 줬어요, 여기는? 알루미늄의 금속 상태, 불안한 금속 상태가 준 거예요. 앞에는 전기가 줬죠. 얘는 알루미늄 금속이 준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물에 에너지를 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만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갑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알루미늄 때문에 가고요. 알루미늄이 녹슬었잖아요. 그럼 또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루미늄을 다시 금속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때 또. 녹슨 알루미늄을 금속 상태 알루미늄으로 바꾸려면 또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물은 에너지가 낮은데요. 이 에너지를 요만큼 줘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자동차가 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물을 이용해서는 불가능한 게 보시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물보다 뭔가가 더 에너지가 낮은 형태의 물질이 있으면 물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동력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물이랑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나 등등 반응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물보다 안정한 물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답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됩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사실은. 물로 가는 자동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 사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에너지 소스가 있는 거예요. 물로만은 못 가요. 뭐라고 합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는 없는데요. 물에서 얻어진 수소로 가는 자동차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로는 자동차가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안정한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로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탄소 경제라고 부르는 사회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 주로 이제 탄소가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무 태서 뭐 밥하고 그러죠. 그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나와요. 나무 태워도. 그럼 나무 태우면 왜 괜찮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무 태우고 잘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은. 이 나무를 태우면요, 그 나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가 점점 크죠? 나무 요만했다가 점점 큰단 말이에요. 왜 컸을까요, 나무가? 햇빛에 의한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큰 거는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원래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기름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땅 속에.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유지하려면 얘들은 원래 땅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캐가지고 다 하늘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얘는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CO2는 다시 잡아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도 이상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아까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소 경제가 돼야 된다. 수소 경제가. 수소 경제는 뭐예요? 햇빛, 바람, 뭐 이런 리뉴어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물에 집어넣어요. 그럼 수소가 나오겠죠?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뭐 자동차도 굴리고요, 뭐 전기도 만들고요, 우리 사용해요. 배출물이 뭐가 될까요? 순수하게 물만 나옵니다. 물만.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서 원래 물이 수소가 됐다가 다시 물이 되죠. 원래 물은 지구상에 있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가역적이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탄소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땅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요, 다 하늘에 올라가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 사회가 도래해야 되는데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학생분들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점점 이런 그 기회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니까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공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